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맛 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자,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딱 두 분이 마주 보십시오. 부부가 마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부가 마주 보면 좋겠고, 얼굴을 딱 보고, 눈을 보고, 눈을 좀 마주 보시고, 딱 마주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남편만 바라보시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자, 보시고 시작. 부부들이 다 따로따로 계신가 봐요. 따로따로 계세요? 여기 안 계시냐 보죠? 이제 오래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면 오래 있으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다리도 뻗고 더 불편하면 좀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 그렇지요. 네. 저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까지 말하겠습니다만 알아서 하세요. 기본적으로.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래 강의를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처음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강의를 잘해본들 자리 앉아있는 게 불편하죠. 듣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들려주거든요. 이 앉아있는, 좌식으로 앉아있는 게 참 쉽진 않은 부분이에요. 다리도 쭉 폈다 앉으시게 되고 뭐 메모하기도 쉽진 않을 텐데 오늘은 자, 여러분 그 핸드북 보시면은 핸드북에 이고그램이라고 하는 첫째 줄, 첫 코너, 첫 번째 보면은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승을 해가지고 첫 번째 보면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은 간단한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지. 너무 질문지가 작아서 근데 여러분 젊으시니까 잘 보일 겁니다. 자, 이 질문지를 하는 겁니다. 질문지에 대한 질문을 OX 세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OX 세모로 지금 50문항인데 한번 동그라미 세모 X로 나에게 해당되는 거 당신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안색을 자주 살핀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동그라미 아니다 그러면 X 자, 펜 여기 있어요. 펜 없으신 분 상대하면은 세모 근데 가능하면은 OX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냥 편안하게 엎드려서 해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예, 체크하는 거니까 한번 편안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부부끼리 같이 나란히 옆에서 앉으시면 더욱 좋고요. 나란히 놓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안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거고 또 이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저는 성격이 목사니까 한번 설득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저기 앞에 그래프를 저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는 2점이라고 그랬고 세모는 1점이고요. X는 0점인데 X는 0입니다. 그래서 10개씩 1에서 10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산 점수를 내가지고 점수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젊은 엄마 아빠라서 아마 얘기가 쉽지만 답이 뭔지 이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 당연히 키우시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주 잘 푼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말하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잘 못 푼다 그러던데요. 자, 아세요? 답이 뭔지 아세요? 풀어보셨어요? 네? 네? 5요. 5? 네. 5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5 너무 많으십니다. 네. 저게 답이 5입니다. 왜 5죠? 맞추신 분? 네.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저희 공통점이 다 동그라미입니다. 유치원 아이들한테 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금세 맞췄다 그러는데 서울대 학생들은 저거 10분 동안 끙끙대가면서 못 맞췄다고. 오늘은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생에 대해서 나의 건강한 자아생을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가 얼만큼 서로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부 행복학교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짝주신 우리 이 부부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양육할 때에 나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거그램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성격 심리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릭 버리라는 사람과 에릭 존 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임상에서 병원에서 많이 활용했던 건데 요즘에는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해서 내 성격과 내 자아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사하는 게 바로 이거그램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그램 검사는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 자아 상태라고 말하는데 어머니의 자아 상태, 어른의 자아 상태, 어린이와 같은 그 자아 상태의 성격을 세 부류를 나누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여러분이 지금 질문지에 5가지 유형으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르침 받은 나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 몸에 배워져 있는 것들. 그래서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되어져서 나한테 그냥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고 어른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어른의 자아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라고 할 때 생각하면서 어른과 같은 상태로 객관성을 따져가면서 하는 거고 자, C라고 하는 건 느끼는 나. 그래서 여러분 그 5가지 질문 속에 보면은 FC, AC가 있는데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감정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C가 어떤 분은 검사하는 분은 주도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나오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좀 구체화시킨 게 5가지 CP, MP, A, FC, AC 그래서 5가지 유형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나눈 걸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심리검사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MBTI요, 애니어그램이요, 또 기질검사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그램은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이해될 수 있는 성향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이거그램을 많이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보호들 교육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그램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성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아야겠죠. 물론 잘 알겠지만 좀 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내 모습이 이런 부분에 좀 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이해 그 다음에는 타인 이해 내 배우자가 어떤 성향이냐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과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게 바로 이거그램인데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5가지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점수가 여러분 총 다 동그라미가 다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하나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동그라미가 20점 나온 점수가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나요? 자, 보면은 매우 높다. 기준점을 좀 정해드리면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는 16점 이상이면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높다라고 했을 때는 12에서 16점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낮다라고 했을 때는 8점 미만이 낮은 거고 매우 낮은 경우는 4점 미만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높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성격이야 라고 기준 아닙니다. 높고 낮다고 해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보면서 내 아내 거 보면서 배우자 거 보면서 당신 너무 높아 너무 낮아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내 성격 유형이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 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약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제가 각각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러한 성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나의 배우자가 이러한 성향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나중에 한번 좀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부부에게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현재 갈등 상황이 겪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엄마 아빠의 이런 성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는 비판적인 통제적인 어거이와 같은 유형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CP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가치관의 그 유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이 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성향이 굳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으면은 높을 때는 대표적인 그 성격의 성격의 단어들을 좀 꼽아보면은 비판적이고 통제적이고 규칙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본본적이고 전통의 어떤 습관들을 많이 따라가고 또 반대적인 개념은 좀 무절제하거나 불규칙하거나 무책임한 그런 성향들의 유형이 바로 이 CP의 대표적인 성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을 때는 지배적인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을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이 CP의 높은 분들은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의리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리를 지켜가는 사람이고 책임감을 지켜가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약자라든가 부하 직원들이라든가 자기보다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잘 보살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상당히 권위적인 게 좀 강해요. 권위적인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체험되었던 것들이 그냥 기준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육할 때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내 경험이 우선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소리를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다. 지나치게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16점 이상으로 어떤 분은 이게 20점인 분들 계시고 18점인 분들 계십니다. 이 지나치게 높은 분들은 상당히 통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부분들이 이분들은 비판적인 성향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투를 할 때에도 명령적인 말투 공략이 되고 특별히 이 상당히 CP가 높은 분들은 엄격해요. 엄격해. 누구한테 엄격할까요? 나 자신에게도 엄격할 뿐더러 타인에게도 엄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 경우에 잘했다라고 칭찬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이 CP가 정말 지나치게 높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기획서를 가지고 왔다 제출했어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잘 나 딴에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했는데 직장 상사는 어때요? 됐어, 갖다 놓고 가. 그 한마디 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좀 공색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자꾸 자기 기준 안에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상당히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부정입니다. 나도 나 스스로에게도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CP가 높은 우리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신데 CP가 높은 엄마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예뻐.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옷을 어떻게 옷이 만든 게 없네. 네.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만족스러움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CP가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자, 반대로 CP가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CP가 8점 미만으로 4점 미만으로 아주 낮은 분들이 있는데 이 CP가 낮은 분들은 어떨까요? 상당히 관용적입니다. 이 관용적이란 말은 뭐냐면 베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편리한 대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도덕적인 가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골목길을 지나가는 골목길에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별로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 근데 빨간불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 CP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나갈까요? 멈출까요? 대부분의 CP가 높은 분들은 거기에 멈춥니다. 그런데 낮은 분들은 어때요? 그냥 그거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CP가 낮은 분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참 성격 좋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CP가 낮다 그러면은 그 집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아빠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아빠 컴퓨터 게임 좀 할게 그러면 아빠 뭐라 그래요? 알았어 해. 편한 대로. 같이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애가 숙제도 해야 되고 애가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빠랑 같이 놀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제 한바탕 많이 나세요. 자, 저분이 누군지 알죠? 옛날에 뭐예요? 그 드라마에서 천성이 나오는 거. 노민준 씨. 손흥순입니다. 드라마상에서 나왔는데 저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입니까? CP가 높은 사람이죠. 상당히 어때요? 규칙적이고 자기가 딱 해놓은 틀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잘생겼죠? 자, 저희 또 유재석하고 김종국이죠? 런닝맨의 하는데 런닝맨에서 김종국이라는 사람도 CP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때 사진 찍은 게 뭐냐면은 이 빼빼로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 먹는 거예요. 짧게 만드는 그 미션인데 김종국은 뭐예요? 몸 관리하고 다이어트하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본 거 보세요. 초콜릿은 누구 쪽이에요? 유재석. 그리고 이건 뭐예요? 빼빼로는 김종국은 먹어요 안 먹어요? 저기서 저 프로 봤는데 하나도 안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뭐라고 말하는데 나 지금 몸 관리하니까 못 먹는다고 유재석 네가 먹으라고 유재석한테 먹으라고 그냥 담그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물고 말고 계속 유재석이 다 먹어요. 그만큼 CP가 높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통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빠가 CP가 지나치게 높으면 조금 숨 막힐 수 있겠지만 CP가 아빠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 힘들어져요. 아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애플랑 같이 설명하면서 비교해드릴게요. 저 최민수 씨는 상당히 보수적이 강한 사람이라고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볼리아도 다입도 상당히 CP가 높은 사람입니다. 못 설명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좀 상속자에 대해서 그러면 잘생긴 사람만 나오는데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성향도 CP가 높은 유형의 성향들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상에서. 자, 저기 옛날에 왕관의 19일에 나왔던 이사람이 여기 있는데 호박이에요, 수박이에요. 왕년에 나 뭐했던 여자? 나 왕년에 미스코리아 출연했던 여자라고 하는데 미스코리아 출연해서 진섭이도 안 됐는데 항상 그게 저 이제 자랑거리. 근데 그 드라마상의 저 여자는 어때요? 책임감? 자기가 해야 할 일들 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CP가 없어요. 그냥 자기 유지예요. 성경 속의 인물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좀 CP가
높지는 않은 유형의 성격을 사용합니다. 왜냐? 우물을 팠는데 뺏으러 왔어요. 어때요? 네, 다 줘요. 좋은 관계는 주고 가버려요. 네. 자, CP가 없는 사람들의 유형은 바로 이제 그냥 좋은 방향으로 서로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CP의 유형의 사람들은 말투 자체도 항상 상당히 좀 명령적인 말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돼!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명령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얘기를 길게 안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짧게 갑니다. 이 CP가 높은 분들은 행동과 태도 면에서도 달라요. 자, 이렇게 강의하러 나가다 보면은 이 CP가 정말 높으신 분들은 딱 보면 행동에서 나타나요.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팔짱을 딱 낍니다.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등이 딱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 행동 자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조금 내 생활에 어드바이스를 해나가냐면은 자, 높은 경우에는 내가 CP가 높은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통제하는 게 엄격하다고 했는데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성격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하는 들어주고 인정해주려고 하는 그런 칭찬과 격려의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중에 아빠 되시는 분들이 CP가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주고 잘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들을 좀 아끼지 말고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잘했다라고 나에게도 나를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좀 잘하고 있어 잘했어 나에 대한 존재감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낮을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렸으면 낮을 경우에는요 너무 이게 사람이 무난해요. 그렇죠? 그냥 무난하다 보니까 구렁이 남 넘어가듯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성격이 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데 낮은 경우에는 상대는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빠가 CP가 낮으면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떨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양육할 때. 그래서 어떤 질서 개념이라든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들을 잘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CP가 낮다 그러면은 좀 생활 습관에서 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에는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 갔을 때 운동하고 산책 간다면 꼭 지켜가는 그런 기준점을 둬서 지켜가는 생활 습관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판단력을 길어라 생각과 판단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낮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해놓을 공주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MP의 성향을 좀 보면요. 자, MP는 양육적 어버이와 같은 유형의 성향입니다. 자, MP는 양육적 어버이 같은 성향인데 이 MP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된 이 성격의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상당히 배려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에 대한 긍정보다는 타인에 대한 긍정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MP의 이 성향의 성격은 대표적인 이 성격의 유형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요. 양육과 보호적이고 동정심이 좀 많아요. 이런 분들. 동정심, 그 다음에 교육적이고 또 위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냉정, 그 다음에 인정, 결핍, 무관심 이런 두 가지 형식의 성격으로 이로 나오는데 자, 높으면은 MP가 높은 분들은 헌신적이에요. 헌신적. 그래서 상당히 모성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MP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타인을 더 많이 배려해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성격이 바로 이 MP 유형의 헌신적인 성격입니다. 자, 근데 지나치게 높으면은 이 MP가 지나치게 높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보호적입니다. 과보호적. 과잉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MP가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상대방이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이 MP가 높으신 분들의 이 행동은요, 상당히 이 스킨십을 잘해요.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상대방의 다루거나 안아주거나 포옹하는 걸 잘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어때요? 처음 만나거나 인사하면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에피가 높으신 분은 어때요? 다가가가지고 손으로 가서 막 안으면서 아무 잘 있었어요. 두 손으로 갖다 막 안아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네. 근데 지나치게 높으면 가보호적이고 가보호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대방 아이를 키울 때 독립심을 많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에피가 지나치게 높아요. 근데 아이하고 방학에 시커 놀다가 이제 방학수제를 해야 되는데 방학수제를 안 했어요. 근데 엄마랑 아이가 같이 방학수제를 막 해요. 그러다가 방학수제를 막 하다 보면 밥 다 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는 저만 저에서 게임하고 앉았고 누가 숙제하고 있어요? 엄마가 숙제하고 있어요. 엄마가. 에피가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네. 에피가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해야 할 일들을 상대방이 해야 할 일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개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두 분이 이제 두 분의 엄마가 얘기 막 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분인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 뭐 그랬어?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막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간섭이 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피가 높으신 분들은 지나치게 높으면 좀 과보호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낮으면은 MP가 낮으면은 조금 반인적입니다. 그래서 인정미가 없다고 말하죠. 좀 냉정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나하고 관계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저분은 누군지 아시죠? 예. 자, 테레사 수녀님인데 저분은 평생을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까? 네, 나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MP가 상당히 높고 모성애적인 것들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라고 보십니다. 여기 누군지 아시죠? 여기 누군지 아시죠? 네, 시원입니다. 저 부분은 MP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아요. 왜 높을까요? 저분들이 한 달에 다른 사람 기부에서 쓰는 돈이 2,500만 원이라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한 800명에서 850명의 그 앞에서 고아 아이들을 후원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사기에 앞서 먼저 고아들을 돕고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MP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아주 살만한 가치가 많아지죠. 우리 집에 MP가 높은 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편리함. 아주 이건 편리함은요. 네, 제가 경험해보서는데 제 아내가 MP가 20입니다. 네, 20이에요. 그래서 신혼 때 여러분 지금 결혼 한 3년, 한 5년 차, 한 5년 차 되시죠? 3년 아니죠? 저도 한 3년, 4, 5년 때까지 5년까지는 안 가고 한 3년 정도까지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제 아내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혼 때는 전도사잖아요. 그럼 주일날 전도사가 교회사를 다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집안이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돌보자나 애들도 돌봐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제가 나가 사역하고 들어오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겠어요. 그냥 저는 쉽니다. 쉬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MP가 지나치게 높으신 저희 아내가 애기 씻기는 것부터 청소, 빨래, 밥 차림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난 장가 정말 잘 갔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그게 한 3년 지나고 한 4, 5년 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이 마음에 부담감들이 막 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 생각하면서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장가를 잘 가지, 물론 장가 잘 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LP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이 다 뭐 3살, 4살 다 고만고만한데 학교 갈 때도 아침에 깨워서 일으켜놔서 세수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가방 챙겨주고 집안 문까지 데려다 주는 게 제 아내였어요.
과잉 보호가 되는 게 바로 지나치게 과보호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떼앗아 버려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 남편들은 좀 가끔 이용할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참 잘해주시니까 좋은다 그러는데 너도 뭐 옳은 일은 아닙니다. 또 남편이 MP가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어떨까요? 스스로 막 해주기도 하지만 또 잔소리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는 좀 반입적인데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병원에 이제 주사를 좀 맞으러 왔는데 CP가 높은 간호사와 이 MP가 높은 간호사의 유형을 제가 딱 구별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CP가 높은 간호사는 의사가 주사 맞으러 가세요, 주사실 가세요 딱 가니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엉덩이 내리세요. 주사 놓습니다. 푹 아프죠? 무지고 가세요. 여기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 근데 이 MP가 높으신 간호사님이 주사를 놔주는데 거기 이제 약침을 놓고 그러는데 엉덩이 내리세요. 많이 아플 거예요. 좀 따끔할 거예요. 따끔할 건데 어떨까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주사 놓을게요, 목사님. 따끔합니다. 따끔. 그리고 빼면서 많이 아프시죠? 계속 문질러주고 있죠. 왜 병원이 자꾸 부담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많이 쉬었다 가세요. 뭘 쉬고 가요. 빨리 가시죠. 맞았으면 지나치게 과잉 보호라고 상대방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MP와 CP가 부모, 엄마, 아빠가 둘 다 높으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CP와 MP, 그러니까 통제성 또 자기가 이 통제하려고 비판하려고 생각이 높은 부모님, 엄마, 아빠, MP도 둘 다 높은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의 그 감정, 기분에 따라서 그때 다르게 나오는 엄마 아빠의 행동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보호이 되거나 과보호가 되면 상대방의 공유심을 빼앗는 경우가 생긴다는 50대 중반 후반, 50대 후반에 부부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이들이 1, 2대학을 나와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3개월을 못한다고 고민하고 오셨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신경을 해봤는데 엄마도 아빠도 또 부모가 다 MP하고 CP가 다 하늘을 찌를 정도 18점 이상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유형의 만약에 둘 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높다고 한다면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양육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 누구죠? 정영돈이죠? 정영돈 씨는 MP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정영돈 씨는 MP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오래된 정영돈 씨하고 오래된 건데 정영돈 씨하고 잠깐 봤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다 자기 위주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에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또 저 밑에 분도 마찬가지죠. 이분 상당히 CP가 높은 분입니다. 멘탈 수행에서 나오는 아버지 시아버지인데 CP가 높고 책임감이 강하고 오늘 이제 A를 높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인데 대신에 상대방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인정미가 없는 거죠. 냉정한 거죠. 자, MP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좀 얻어갈 수 있는군요.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참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좀 간섭하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도 가능하면 조금 줄여야 됩니다. 지나치게 된 스킨십이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들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하시다 보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 MP가 아주 높으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어때요? 그 권사님들이 여러분 뭐 일하는 거 보면 애 키우는데 바쁘니까 다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다 도와줘야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성향들이 크십니다. 그럴 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엄마나 아빠가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낮을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좀 가져라.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끊어버릴 게 아니라 서비스 정신을 좀 갖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일기를 써가면서 오늘도 기뻤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 좋았던 일들 써가면서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과 행동들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은 A입니다. A. 자, A인데 A는 그야말로 어른의 자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의 자아 상태인데 상당히 이분들은 현실 적응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실 적응을 위해서 이 A가 높은 분들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그걸 잘 축적해뒀다가 현실성 있게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유형의 성격이 바로 A로 같은 성향인데요. 자, 이분들의 대표적인 성격의 유형들을 보면은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사실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무게 감정적인 양극화된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이 어른의 자아 상태, 사진이 먼저 나오거든요. 사진 속에 이 사람 누구예요? 허세달이죠? 왕관의 신부 중에서 허세달 씨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현실 무시적인 사람인가요? 네, 들어봤을 때 현실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유방위적이죠. 그래서 이 A가 높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A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상당히 객관화된 것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정보 수집과 사실적으로 잘 계획해가지고 그 일을 잘 계획서를 잘 만들어내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또 결코 자신이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A가 높은 분들은 아이를 야단칠 때에도 어떻습니까? 야단칠 때에도 논리적으로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객관성 있게 물어봐서 몇 대 맞을래? 애가 한 대 그러면 한 대 좀 약한데 또 물어봐.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내가 또 두 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현실성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바로 이 A가 높은 분들입니다. 지나치게 높으면요 기계적인 사람이에요. 기계적인 사람.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은 계산적이죠. 차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같이 동료들끼리 밥을 먹을 때에도 이런 분들 어때요? 밥값을 항상 어떻게? 러스페이 이건 거, 내 거. 가끔은 좀 밥을 좀 사줄 법도 한데 그냥 돈 내라고 해도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컴퓨터가 되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낮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이 A가 낮은 분들은 좀 즉흥적입니다. A가 낮은 분들은 즉흥적인데 이 A가 낮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판단력이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A가 낮은 분들한테 뭐 하라고 옆에서 하고 좋은 거 있다고 권유하고 그러면 어때요?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게 돼요. 그래서 A가 낮은 엄마가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막 물건 여기 세일합니다. 자, 1+1입니다. 어머니 오세요. 막 해가지고 구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요 안 사요? 살 수밖에 없어요. 다 먹어가지고 자꾸 다 먹어. 그래서 집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왜 샀지 하고 후회합니다. 즉흥적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A가 낮아요. 근데 이거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면 좀 어떨까? 이렇게 요즘에 사업, 카페 사업, 뜨는 사업도 많은데 커피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좀 사고에 하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럼 어떨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합니다. 왜요? 누가 말하는데 그 사업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할게 하면은 들을 때는 정말 그럴싸한데 자기 스스로는 어떤 거기 일에 대해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수집도 안 하고 또 정보적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가 얇아서 듣고 결국은 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약하신 분들은 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가 있는 분들은 말하는 그 말투에는 대략 이런 분들은 육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보면은 언제, 어디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왜?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캐묻듯이 자꾸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묻는 유형의 성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누굽니까?
박명수 씨죠? 박명수 씨는 어때요? A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네, 박명수 씨 명언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일찍일어나는 새가 어떻다? 피곤하다. 네, 일찍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말하더라고요. 선배는 뭐라고요? 선배는 입 달고 뭐 한다고요? 지갑만 열어라. 상당히 현실적으로 얘기인데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라 그래요? 네, 늦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다고요? 늦은 거예요. 상당히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늦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맞죠? 늦다고 하면 늦은 거죠. 네.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A가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좀 재미라기보다도 좀 싸가지가 없다고 쉽게 좀 만만할 때 좀 싸가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좀 말했어요. 지나치게. 저기 나오는 이제 송지효 씨도 좀 A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A가 높은 분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저 런닝맨이 나온 예상하면서 뭐 투표를 하는데 또 마지막 딱 한 사람만 잡으면 딱 되고 바로 그 앞에 서 있다가 손지효 씨가 저기 유재석 씨를 딱 하면서 자기가 우승하는 그런 사건이 런닝맨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A가 높으신 분들은 결코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광수 씨는 어떻습니까? 광수 씨는 A가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예, 광수 씨는 A가 좀 약한 사람이에요. 네. 좀 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즉흥적으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아까 봤던 대로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A가 좀 강한 분이죠. 성경의 사도 바울. 아주 그냥 철저하잖아요. 교리서도 잘 만든 적이 있어. 저기는 만만하신 분 나왔던 거기 나인데요. 또 A가 약하죠. 자, 높을 경우에 좀 어느 말씀하면요. 높을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떤 계산적인 것, 이익적인 것만 좀 생각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산을 따지지 않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관계를 중심할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한 말보다는 좀 유료해 주시는 말.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했네 하면 그냥 내가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어요. 바깥에서 뭐 쓰레기를 버리는데 오늘 잘못 알고 날짜를 잘못하고 왔다가 버렸어요. 경비원 씨가 뭐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남편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게 내 남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남편이 남의 편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의 편드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데 혹 잘못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실수하고 못했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료해 줄 수 있는 괜찮아. 다들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낮을 경우에는 NP가 낮을 경우에는 정보를 좀 수집하고 메모를 하는 습관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TV 뭐예요? 홈쇼핑 보다가 어때요? 이런 분들은 홈쇼핑 보지 마셔야 돼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 걸려서 홈쇼핑 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은 물건을 사거나 뭐 할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한 번쯤 더 생각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한번 아니면 아내에게 한번 더 물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 아내가 아까 MP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A가 좀 낮으세요. 그러니까 MP는 높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A가 낮으니까 누군가가 뭘 권해주면은 절대 거절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거절 못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나 이렇게 마트에 가서 시식권에 가서 뭘 먹을 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왜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 먹으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네, 사줘야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빨리 두고 돌아서야 돼요. 먹었으니까 거기 파시는 그 아주머니 보면 사줘야 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괜히 집에 가서 되면 후회한단 말이에요. 오늘 장 보는 거 한 10만 원 봐야 되는데 갔다 오면 15만 원, 20만 원 오버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낮으신 분들은 좀 즉흥적으로 뭔가 결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A가 낮은 분들은 귀가 얇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얘기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재고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A가 둘 다 높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둘 다 높으니까 잘 살 것 같은데 A가 둘 다 높은 부부가 있었어요. 잘 살 것 같은데 맨날 싸워요. 맨날. 왜? 내 말이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싸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A가 둘 다 높은 부부는요 누구 말을 들어도 손을 볼 일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됩니다. 이 답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설명을 좀 시켜드리는데요. 다음은 FC입니다. 자, FC는 자유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유형의 마음입니다. FC는 그야말로 프리차일드 해가지고 이 가치는 자신의 그 참된 자기 감정에 대한 기복, 희노애락에 대한 표현들이 잘 나타나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FC의 유형은 그야말로 감탄사를 잘해. 와, 멋있다. 잘했어. 그런 표현들을 잘해주는 유형의 성격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의 성격의 그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이분들은 본능적인 게 강합니다.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뛰어나요. 감각성이 있어요. 우리 보통 여성분들이 직감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FC가 높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스러워요. FC가 있는 분들은 말도 잘합니다. 표현도 잘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합니다. 얘기, 대화도 잘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지나치게 높으면은 개구장이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치게 높으면. 그래서 상당히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이 FC가 지나치게 높은 남자가 있다면은 아침에 오늘처럼 날씨가 정말 청명하고 가을 하늘이 높고 야 단풍이 너무 좋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야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출근을 해야 되냐 이 가을을 그냥 보낼 수 있겠냐고 들어가요. 네, 자 떠나자 어디로? 산으로 저 길로 떠나자고 떠날 수 있는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FC가 높은 분들은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게임에 들어가거나 도박에 들어가거나 어떤 다른 분들에 쉽게 빠진다라고 합니다. 자, 낮으면은 FC가 낮으면은 조금 폐쇄적입니다. 낮은 분들은 폐쇄적인데 상당히 좀 재미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말수도 적고 옷 입는 것도 보면 좀 우월하고 그런 유형의 성향의 사람입니다. 좀 폐쇄적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FC가 낮은 분들은 그야말로 집, 회사, 집, 회사. 여름에 휴가 얻었다, 방콕. 한 분은 부부가 상담으로 왔습니다. 상담으로 왔는데 아내가 저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하려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남편은요 1년 365일 회사 갔다 집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좀 같이 공원에 가서 공기 좀 차고 산책 가고 그랬는데 벌써 결혼 한 10년 차가 됐는데 전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숨 막혀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검사했는데 남편이 2점 나왔어요. 2점. FC. 근데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 2점도 사실은 안 주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가장 이걸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쳤다고 해요. 2점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은 가족 여행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내가 FC가 높아요. 그럼 남편이 FC가 없어요. 그러면은 못 산단 말 나옵니다. 진짜. 미치는 거죠. 왜? 아내는 계속 그냥 막 다다다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무반응. 다음 시간에 이제 대화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 대화에 이용할 수 있는 대화의 4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반응, 무관심, 팩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혼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낮이면은요 상당히 좀 이분들은 우울합니다. 이 FC가 혹시 낮게 나오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남편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로부터 말을 좀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내가 말을 많이 안 하는 거는 감추고 있다라고 하고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 사람 누구죠? 싸이죠? 싸이는 FC가 높아요. 맞아요? 얘는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이 FC가 높은 분들은 예능 쪽에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FC가 높은 분들은 이 연예인들 중에 FC가 높은 분들이 많아요. FC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 보면은 연예인, 연극인, 미술가, 예능 쪽에 많이 음악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싸이시는 분 그야말로 말 안 해도 잘하실 거예요. 콘서트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네, 갑작스러운 분들. 자, 하하 씨나 노홍철 씨. 이분들은 어때요? FC가 이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도 FC가 높은 분들이에요. 네. 자유스럽게. 자, 저분 누구죠? 자, 짱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애예요? 완전히 FC 등치를 달하는 애가 짱구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 FC가 그야말로 18점, 20점인 사람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FC가 높으면은 정말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마치 둘 다 FC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완전히 난리 나죠. 매주마다 캠핑 갈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둘도 높아가지고 다 잘 마시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FC가 낮은 분들이죠.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꼭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 FC가 낮은 분들은 자살할 확률도 높습니다. 폐쇄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FC가 낮은 분들하고 옆에 있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FC가 낮은 분하고 같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저희 집안에 FC가 낮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막내 사람이 FC가 이게 3만 H보다 FC가 2점. 근데 머리도 이게 지수가 더 정확해. 연세대가 나와가지고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그 디자인 하는데 근데 만나면요 한마디 못해요. 자기사진 한마디 하고 나면 예의가 없어요. 못 나누는 거. 예의가 없어요. 그나마 저희 아내가 이제 누나하고 큰 누나거든요. 누나하고 조금 얘기하는데 형하고 한마디 나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랑 본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 처남이 FC만이 아니야. 머리 똑똑하고 다 똑똑하고 자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FC도 낳고 A도 낳고 다 낳았어요. 대단한 성격이잖아요. CP도 낳고. 근데 어떻게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상당히 힘들어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도 좀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FC가 낮으신 분들은 상담 꼭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FC가 낮으신 분은 정말 상담 받으십시오. 이제 머드해드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자, FC가 높을 경우에는 조금 어드바이스 하면요. 네,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라. 예, 내가 감정 느껴지는 대로, 내가 환경이 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멈춰야 될까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FC가 높으신 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독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FC가 지나치게 보면 호기심이 많아요.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 부분에도 관심을 두고 들어가다가 빠지면은 중독은이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낮을 경우에는 그렇다면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와라. 이분들은 말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아주 여기서 머릿속에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저질러요. 그게 문제예요. FC가 낮으신 분들. FC가 낮은 상태에서 다음 A씨라고 하는 게 있는데 A씨 수능하는 것들이 높아져 버리면요 이분은 정말 가슴에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자,
자, 이 FC가 낮으신 분들은 좀 스포츠라든가 취미생활을 좀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끔은 혼자 노래방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없으니까 자기 혼자 미친 척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음악 갖다 틀려가면서 춤추면서 뭐 머리 띄우고 여기다 막 굴러가면서 이빨에다가 뭐 김도 느껴가면서 혼자 미친 척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좀 해소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만약 FC가 낮으신 분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앞에 와서 율동하는 것들을 좀 하시면서 좀 그렇게 필요가 있어요. 네. 먼저. 그러면서 자기를 좀 해소해야 되고 그게 인정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내가 좀 극복이 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FC 다음은 A씨입니다. A씨는 순응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요. 이 A씨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적인 사람인데 이 A씨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딱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는 유형의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 A씨 유형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 감정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말할 때 엄마 아빠가 뭐 했을 때 얘는 착한 아이예요, 얘는 좋은 아이예요, 얘는 말 잘 듣는 아이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아이고 좋은 아이지만 어때요? 예, 그게 좋은 아이가 아니라 착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표현을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분노 감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격 요인 하나 좀 보면요, 좀 소극적이고 감정 언어편이고, 그다음에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 사람 참 착해 그 사람이라는 말, 상당히 좀 순종적이고 또 상대되는 성격 요인은 독단적이고 타인 무시, 그다음에 고집이 강하다 그랬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성격인데 저 앞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화면에 누구죠? 네, 장균환 선수입니다. 장균환 선수는 A씨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높습니다. 네. 장균환 선수는 왜 A씨가 높냐면은 우리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 역도 선수가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역도 선수가 됐다고요? 네, 자기 아빠가 자기 보고 너는 역도 하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역도를 갖다가 딜을 안 돼요. 자기는 절대 역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등치도 크고 힘도 좋게 생긴 아빠가 지금 못해요. 그리고는 아빠의 그 행동과 아빠가 좀 엄격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순종해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운동을 하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나 무슨 운동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장균환 선수는 자기가 친구들한테 나 역도 한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언제 했느냐? 전국체전에 가가지고 전국 역도에 대해서 금메달 따가지고 와가지고 다음 달에서 교장 선생님이 장균환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역도 금메달 그때 친구들이 다 그래서 다 깜짝 놀랐대요. 그 정도로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억제하고 감정을 잡고 누르는 유형에서 다만 이제 저분은 이런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서 그것이 보상이 되면서 그 금메달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풀리고 쌓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 그 폭발하면요 감당 안 됩니다. 높으면은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데 상당히 타협적이에요. 잘 협조를 잘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공동체 어떤 프로그램 모임 속에서 그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포기해서라도 협조하고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유형입니다. 높으면은 좀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수명이죠. 자. 자꾸 러닝맨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그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 상당히 나오거든요. 저기 이분이 누구예요? 지성진 씨는 어때요? 상당히 의존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뭐 할 때 상당히 옆에 뭐 유재석을 따라가든 광수 따라가든 꼭 따라가도 광수 같은 애만 따라가는 비슷한 일이 왜 힘센 호랑이 좀 따라다녀야 되는데 꼭 깍소리 가다가 꼭 당하잖아요. 제일 먼저 죽고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인형입니다. A씨가 높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높으면 자기 비하입니다.
지나치게 높으면은 자기 비하적인 사람인데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의 감정을 죽이면서 이 마음속에는 적개심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 지나치게 높은 자기 비하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으면은 독단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독단적인. 그래서 상당히 이 A씨가 낮은 분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똥꼬집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허세더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어드바이스 하면요, 높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자기가 좀 차곡차곡 할 필요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할 때 내 현실 속에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죄송합니다라고 뭐 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다 오케이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오케이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 조금 안 되겠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노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낮을 경우에는요 상대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상대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낮으면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관계 속에서도 부부 사이 속에서도 A씨가 낮은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CP도 높고 A씨가 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우리 집에 뭐가 돼요? 독불장군이 돼요.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객관하고 관계없이. 자, 그래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이제 P 주령과 A 주령, C 주령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CP, MP 그런 유형이 가장 굴곡이 높은 거. P가 가장 많이 높은 게 나이가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가 높으신 분은 A 주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FC나 A씨가 높으신 분은 C 주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를 봤는데 좀 비교해보면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23가지 유형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W자 혹시 계시는 분들 있는데 이 W자는요 비난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W자 사람은 비판과 통제하는 유형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CP 놓고 A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거에다가 비판성이고 통제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좀 많이 어떻게 해요?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M자 유형 아까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 M자 유형은 명랑 낙관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어때요? 분위기 메이커와 함께 뭔가 같이 하려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잘 챙겨주려고 하는 유형의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도 있고 많이 스스로 챙겨주기도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자기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자기도 많이 피곤합니다. 내 본인이 피곤해요. 그런 분들이 조금 유형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N자 유형이 있습니다. N자 유형의 사람. 자, N자 유형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N자 유형들이 많더라고요. N자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통계를 보면은 이 N자 유형은요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나보다는 타인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감정 다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좀 우유부단하면서도 또 어떤 일이 있냐 열등감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N자형 하이퍼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잘 이용하죠. 다른 사람 잘 이용해서 뭔가 성공이라든가 뭔가 일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말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CP도 있고 또 FC도 있다 보니까 말을 잘해서 사람을 상당히 잘 구슬리는 유형의 성격을 보십니다. 혹시 뭐 이게 대갈장군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역부이자형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은 합리적이죠. 논리성이 강하신 현실주의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데 여러분은 단점이 뭐냐면은 좋은 계획을 세워놨지만 어때요? 그것을 추진해가는 것에 있어서 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잘 세우지만 어떤 책임의식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역부이자입니다. 늘 자기 역부족이에요. 늘 자기 실력 이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왜요? 뭔가 실행 능력들이 정보력이라든가 수준 중에서 어떤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넘어가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부를 같이 이제 우리 부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파란색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흰색인가요? 이게 여자인데 저 부부가 자기들 성격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어떠세요? 남자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부는 아내가 좀 힘듭니다. 아내가 왜요? 남편이 키가 높아요. 체리감이며 보수적이며 상당히 우월적이에요. 그리고 A가 뭐예요? 현실성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남편이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A씨는 아직 자기 고집도 강합니다. 반면에 아내 되시는 분은 어때요? 아내 되시는 분은 말수도 없지요. A에 대한 현실감도 좀 떨어지고 다만 높은 게 뭐예요? 현실적이고 배려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희생적인 것만 다. 이럴 경우에 아내 되시는 분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하는 그 잔소리로 인해서 더 말하는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편분한테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말할 수 있도록 좀 하시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옳고 그름을 좀 떠나서 아내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들어만 주시라. 그래야지만이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살아나고 가정이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봤는데요. 혹시 우리 부부를 좀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 봐요. 없으신가요? 셋이 또 예배가 있으신가 보죠? 이제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의 유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비교해서 봤고요. 또 내 배우자가 한번 지금 같이 오신 분한테 비교해서 보십시오. 비교해서 보시면서 나하고 내 남편하고 나하고 나의 배우자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에 대해서 성격을 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요,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건강한 내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배우자를 대할 때도, 내 배우자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혼자 오신 분들 계시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집에 가져가셔서 이걸 남편하고 받아보세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해서 나하고 나의 남편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이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게 많이 남편과 나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성격 유형이 다른지.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높고 아내가 A가 낮으면 남편이 A가 낮고 아내가 A가 높으면은 그 집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남성분들이 들으려고 하나가 안 들어가나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격을 조금 우리가 비교해서 좀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페이퍼에 보면 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가정사역자는 월트 프로비시라고 하는 분이 쓴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거나 오직 의무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성향과 내 성격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은 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결코 이해하거나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건강한 내 상황들을 살펴서 제일 낮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점수가 낮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어떤 분은 FC가 낮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MP가 낮은 분들인데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좀 스스로가 그 낮은 부분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격을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수정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높은 거는 그 지나치게 높은 거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지는 것은 강점을 좀 살려서 조절해 갈 필요도 있고 또 지나치게 높은 것이 상대방에게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행에서 만든 것처럼 각자 다른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사는 게 이분들이 좋습니다. 나하고 너는 틀립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나하고 나의 배우자는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혼하는 부부들의 그 이혼 이유를 보게 되면은 나하고 배우자하고 성격이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1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성격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과 틀림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는요? 하나 핸드북이죠? 종이죠? 네. 이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종이에요. 이거 그냥 샌독으로 만든 책이죠? 이거는 하나의 페이퍼 종이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 마이크하고는 다른 거하고 틀린 거예요? 네. 틀려요? 달라요? 네, 이걸 꼭 다르다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틀린 겁니다. 네. 틀리다고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 자체는 같은 질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달라요? 틀려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하고 이 종이는 질 자체가 종 자체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걸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나의 아내는 나하고 나의 배우자는 서로 간에 성격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너무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틀려서 못 살겠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틀리다라고 말할 거예요. 다르다라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다르다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틀리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라고 하는, 뭐 전체 한국이랑 나라는 똑같은 문화지만 가정 문화가 내가 자라온 가정 문화와 나의 배우자가 자란 가정 문화는 어때요? 달라요. 20년 아니 한 30년 다르게 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어때요?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심지어 먹는 거, 심지어 입는 거, 심지어 색깔 좋아하는 거,
그 다름이 있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해줄 때 내 안에 내 배우자의 성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틀림의 관계가 아니라 다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그램을 여러분 검사해서 살펴봤는데 이 이거그램은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에서 나하고 나의 배우자는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조금씩 수정해 가면은 우리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부로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여 이 행복한 부부학교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들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더욱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같이 잘 양육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된 모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규범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정말 저렇게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젊은 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